벌칙을 벌칙을 안 되겠는데. 너가 형보다 아파.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아까 했는데. 어차피 저에 내려온 사람이. 아유, 잘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파이팅! 오, 이게 잘. 안녕하세요. 지금 되죠. 우선 악수 좀 해놓고. 네.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아유, 많으신다. 아이고, 오늘 또. 아이고, 바람이 또 부네요. 아이고. 저 뒤쪽에는 뭐 어차피 생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주민들이 뭐 더 오시겠. 네. 이거 유세 목적이 아닙니다. 아마 드론에서 아마 스피커를 쓰시는, 그러니까 저희 스피커 빌려드릴게요. 네. 올라가셔서 하는 거예요. 멀리서 얼굴. 예, 보이는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니,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시죠. 저는 예, 걸로 하시죠. 저는 걸로 껐다가 대답할 때만. 들리세요? 아니, 작아요. 켜야 되고. 들리세요? 지금 안 들리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약간 올리겠습니다. 저보세요, 지금. 저걸 쓰셔야지. 저희 거길 들리세요? 안 들리는데? 잘 안 들리세요? 그럼 이걸로 하죠. 볼륨을 좀 올리는. 볼륨을. 사장님, 이거 좀 올려주세요. 볼륨 올리면 되는 거. 그게 나. 저희 거. 잘 들리세요? 다시 한 번만. 들리세요? 네네. 가까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계양효성 해밍턴 플레이스 1주차 대표회장 조호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에 가까이 있어야 돼. 네,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 아파트에 지금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후문 쪽에 그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이제 누수 현상이나 기타 그 외에 지하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도 있고 이런 이제 안건들이 많아서 요번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지금 전국구로 이제 저희가 그 이슈로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 한 6가지 정도를 해서 우리 볼륨을 좀 키울게요. 안 들린다고 하니까. 네, 아버님 잘 들리십니까? 가까이. 제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행사 관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아파트 현황 개선을 위한 질문지는 일단
지금 오신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캠프 측에도 똑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6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이쯤인 간담 회의의 진행 순서는 먼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님 19시부터 20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조양희 현 계양구 위원장님 외 1명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선질문지에 대한 답변 후에 주민 여러분들과의 즉석 간담회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겠고, 먼저 여기 참석해 주신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님 혈안지에 대해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 여러분 큰 박수로 원희룡 후보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네 먼저 우리 그 아파트 분양 받을 때부터 이제 전철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전 서울역 지하철 유치 관련해서 서울 2호선이랑 GTX-D 노선 관련해서 말씀을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 그걸 먼저 답변해 주시죠. 6개를 좀 다 하실까요? 질문만 좀 이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자, 두 번째 질문. 후문 출입구 상습 침수구역 및 공장지대 개선 방안. 세 번째, 후문 쪽에 그 판타지아 복합몰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거 복합몰 진행 상황과 그리고 완공 시 교통 개성 제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아파트에 대한 그 주차 용적률이 1.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주민 여러분들이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올 때 차량 이제 주차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인근 단지에 이제 주차 관련해서 추가 확보 가능하신지 요거 여쭤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서원체육공원 체육센터 야구장, 파크 골프장, 풋살장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 아파트에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제분들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이 주변에는 이제 아동 전문 병원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동 전문 병원 관련해서 예, 어떤 뭐 계획이 있으신지 이렇게 6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저녁 시간에 아마 그 아파트 군에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정말 반갑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라는 게 그냥 선거 운동하는 것만 생각하면 이쪽 저쪽 당선되는 뭐 그것만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서 그 다음 선거 때까지 임기 동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면 대통령,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를 만들면 만드는, 거기에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를 국민들과 어떻게 보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업에 대한 입찰을 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입찰 신청서를 내는 거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입찰 신청서를 내는데, 주민들께서 그 입찰 신청서를 보고 과연 이 입찰 내용이 좀 좋은지, 그리고 내용은 그럴듯한데 옛날에 했던 걸 보니까 입찰에 대한 그 실천의 실적이 과연 신용도가 어떤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선거는 그러한 또 우리의 주민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거 운동이라 이런 생각보다는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대신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아까 뭐 계획이 어떠냐 그러는데 솔직히 계획이 있는 것도 있고요, 계획이 없고
대표님한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질문지를 처음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진실되고 책임성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고 또 중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보고를 하겠다. 일단 요거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동의해 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전철 문제입니다. 사실 이 전철 얘기는 나온 지 오래됐죠, 그죠? 근데 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전철에 나오면 석 달 전까지 수도권 전철 계획을 책임지던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지역구를 지나가는 노선으로 다 공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전철이라는 게 시내버스도 자기 동네로 끌고 오기가 쉽지 않은데 국가적인 전철이 그래 쉽지가 않겠죠. 이거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국가 철도망 계획 그리고 도시철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쉽게 말하면 바둑판처럼 동서로 가는 건 동서로, 남북으로 가는 건 남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환승 체계를 짜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여러분 아시나요? 계양역에서 그죠? 여기 임학까지 온 다음에 계산, 그다음 경인 교대 앞에서 꺾어가지고 작전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 저 남동 쪽으로 쭉 가죠. 크게 보면 남동 쪽으로 아니 남북으로 돼 있는 거고요. 2호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기 서구에서부터 가정 거쳐서 역시 인천시청 쪽으로 쭉 가도록 돼 있죠. 왜냐? 옛날에 그 경인선 철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제물포에서부터 우리 영등포, 노량진, 용산까지 경인선이 한국 최초로 동서로 길게 나져 있었고요. 그 다음 서울 지하철 1호선도 그 경인선을 따라 나지고 지금 그 후에 철도가 또 7호선이 구로 온수에서부터 동서로 쭉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시내에서는 1호선, 2호선을 남북으로 놓은 겁니다. 크게 봐서 동서 두 가닥, 남북 두 가닥이 있는 게 현재의 인천 도시철도입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철도를 어떻게 놓을 거냐인데 이제 우선 동서로 오는 철도가 서울 홍대역에서 부천 대장까지는 이미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착공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동서입니까 남북입니까? 얘기해 주시죠. 동서로 오는 게 동서. 예, 서울 홍대에서부터 이거 저 서울 그 강서 거쳐가지고 쭉 부천까지 동서로 쭉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서로 오던 선은 동서로 가야 됩니까? 남북으로 꺾어서 가야 됩니까? 아직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동서로 계속 가야 되겠죠. 동서로 가면서 인천의 남북으로 있는 거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아파트든 효성 해링턴이든 여러분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노선은 사실 거의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부천 대장 아시죠? 굴포천 건너편이 대장이고 굴포천 안쪽이 계양 신도시 서운 산단이에요, 그죠? 그 다음 여기 서부 간선수로 건너면 해링턴에서 이제 작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부천 대장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인천 가정역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작전역 만나야 되고요. 가정역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 남북으로 있는 두 가닥 이거랑 관통시켜줘야 환승을 통해 가지고 인천 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이 같은 철도를 놓고 가장 이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산수 공식이에요. 그죠? 도로 여러분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노선은 부천 대장에서 이쪽 서운을 거친 다음에 간선수로 건너서 그러니까 작전 서운 여기 까치마을 도들이 거친 다음에 작전역 그 다음 효성역 가정역까지 하면 정거장이 몇 개예요? 5개예요. 근데 지금 계양구청으로 지금 계양구청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계양구청역을 들러서 갈 수 있는 철도는 없기 때문에 가게 되면 요 선이 중간에 한번 살짝 꺾었다 오든지 말든지. 근데 그거는 아직 확정돼 있진 않아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그 돌아갈 때 비용, 또 돌아가면 그게 과연 지역에 얼마나 좋은 어떤 그 경제적 효과가 오는지, 그게 돌아가느라고 우리 서운동이나 작전 서운동 시민들은 혹시 불편하지 않은지, 싸움 나지 않을지 이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선 확정되어 있는 것은 부천대장에서 이쪽 서운동으로 온다. 그다음에 서운동으로 온 다음에 계양구청을 거칠지 말지는 그건 모르겠으나 아무튼 작전 서운 거쳐서 효성 가정까지 간다. 이게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착공을 언제 할 거냐, 이게 문제죠.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부천대장 착공할 때 같이 착공하자. 그랬더니 상대방 후보는 야, 웬만한 철도는 5년씩 10년씩 걸리는데 거짓말 아니냐. 만약에 이게 보통 전철역은 20개씩 정거장을 만드는 게 보통 긴 전철입니다. 보통 30개입니다. 20개에서 30개. 근데 이거는 5개짜리 전철 연장이에요. 그러므로 설계가 복잡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철도를 넣는 부지가 문제죠. 그죠? 다행히 굴포천에서 간선수로까지 이 주변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건너면 12차선 도로 있죠. 봉오대로. 그 봉오대로는 누구 땅일까요? 국가 땅이에요. 사유지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토지 보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굴포천 건너서 직선으로 그냥 쫙 뽑든지, 아니면 계양구청 구민들이 여러분 그래도 우리도 같이 살자 이러면 살짝 틀어서 갔다가 오는 요 정도로 해서 노선은 확정적이고 사유지 보상, 거기에 알박기, 집단 민원 필요 없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다. 그 다음 야, 그럼 무슨 돈으로 할 거냐? 돈이 들잖아요. 그죠? 지하철은 보통 1km 뚫을 때마다 300억 내지 한 500억 정도가 들어요. 그래 요 도 계산을 뽑아놔 봤거든요. 그러면 5개 정거장 만들고 하려면 대충 제가 뭐 계산은 다시 해봐야겠지만 한 2, 3천억 정도가 듭니다. 그 돈 어디서 빼올 거냐? 그거 없으면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오늘 민주당 우리 선거운동을 올 테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그냥 공개할게요. LH가 계양 신도시 분양 수익금이 현재로만 7천억이 확정입니다. 이 7천억을 가지고 우선 어디다 쓰게 돼 있냐? 광역교통망 해결 대책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광역교통망 해결을 이쪽 서운동을 지나가는 지하철 2호선 연장에 우선 투입을 하고, 그 다음은 김포공항에서 계양 신도시 위쪽으로 해서 동양동 박천으로 가는 그쪽, 왜냐하면 계양의 북쪽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김포 쪽에서 오는 거 해결해. 이쪽은 서울과 부천에서 오는 그 전체를 받아주는 거고요. 그 위쪽은 계양 신도시의 김포 쪽에서 오는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은 이렇게 오면 이쪽 우리 이천수 선수가 사는 청라, 부천 서구 그쪽 교통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남북으로 가고 있는 1호선, 2호선 두 가닥에다가 지금 요 효성 해링턴 앞을 지나갈 2호선 연장, 그 다음 위쪽으로는 동양동을 지나갈 김포, 그 다음 서구 청라 쪽으로 연결될 동서 라인. 근데 그거는 정거장이 3개 정도면 돼요. 김포, 계양신도시, 동양동, 박천은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기본이 5개 내지 6개, 그쪽은 3개 내지 4개면 되기 때문에 이 LH의 7천억 수익금 가지고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LH 사장하고 여기에 신도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게 대장 계양 사업본부, LH 사업본부가 이 신도시랑 여기에 분양, 그다음 철도 놓는 거 지금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철도를 계획이 없는 걸 그쪽이 나라 얘기 아니고 LH가 책임지고 철도망을 놓도록 돼 있다니까요. 근데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는 저 정치적인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놨냐? 요 전철 대신에 BRT를 놓는 걸로 계획을 짜봐놨더라고요. BRT 아시죠? 여러분 그
저 인천 전기버스, 그다음 요 앞에 부족하니까 여기도 지금 체육관 앞에 그 있잖아요. 부족하니까 버스, 예, 급행버스를 투입하고. 근데 급행버스 아침 퇴근 시간에는 꽉꽉 차서 가는데 화곡역까지 가서는 빈 차로 돌아와요. 차량이 부족하니까 그 청운 어학원차 막 집어넣어 가지고 버스를 늘릴수록 적자는 커지고 인천의 재정이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BRT를 늘리는 거는 돈은 돈대로 적자이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BRT 지나간다고 여기 상권에 도움이 됩니까? 여기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동 전문 병원 오는데 도움이 됩니까? 제가 앞으로 할 자기 학습,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 이거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까? 지역 발전에 BRT는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LH에다가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그 분양 수익금 7천억을 우선적으로 광역교통망을 투입을 하자라고 해서 LH 사장과 이 대장 계양 본부 사업본부장과 함께 제가 회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을, 내부 방침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민주당 의장 오시면 혹시 그 본부장이나 LH 사장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냐, 돈 계산해봤냐, 그걸 물어보시면 TV 토론 이상으로 재미가 있을까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는 25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설사 늦어지더라도 부천에서 착공하면서 동시에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한 서너 달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최대한 당겨가지고 부천 대장 공사할 때 우리도 같이 공사한다. 이거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고 제가 앞으로 국회의원 하게 되면 4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께 이거는 반드시 지하철 2호선 연장 최대한 빨리 25년 내에 착공하는 걸 제가 책임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GTX-T 이거 역 설 수 있냐. 처음에는 제가 역시 국토부랑 얘기해서 이걸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야, 지금 지하철 2호선 오는 것도 이렇게 그동안 국회의원들 말만 하고 힘들었는데 그거 두 개 어떻게 한꺼번에 되냐, 그거 하려면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알았다. 그러면 2호선 연장만 우선 구체적으로 밝히고 GTX-T는 내가 만들어서 보여드릴게. 이렇게 해서 제가 합니다. 어떤 거냐면 GTX-T는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전역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서운 어딘가에는 선 다음에 부천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 작전에서 선 다음에 부천으로 그냥 한 번에 갈 거냐, 그 다음 작전에 서고 중간에 여기 한번 서고 갈 거냐. 근데 보통은 GTX역은 거리가 한 5km, 짧아도 한 2km 정도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작전역하고 여기 서울은 2km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야, 아무리 국토부 장관 출신 녹화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작전도 서고 서운도 서고 부천 서고 이런 GTX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완행열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거는 교차 정차로 가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인천 저 영종에서 와서 작전에서 서서 부천으로 가는 게 있고, 작전 서지 말고 서운에 서서 부천으로 가는 거, 이거를 교차 운행을 하자. 이유는 뭐냐? 원희룡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명분은 뭐냐? 계양 경기장이 있는 서운 체육파크, 그 다음 여기에다가 앞으로 병원 들어오고 우리 아이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리 잘하는 아이들 교육 지원 센터 만들고, 여기에다가 인공지능 AI, 그 다음 한류문화 드라마라든지 웹툰이라든지 그 다음 유튜버 이런 창작 크리에이터 이런 단지를 앞으로 집어넣을 건데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일산의 킨텍스나 서울의 마곡처럼 국제적인 산업, 문화체육, 교육, 병원 이 모인 센터로 이 땅을 써야 된다. 그렇게 되면 GTX역 필요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GTX역을 벌판에다 놓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문화체육, 교육, 의료, 산업 지구를 만들어서 GTX-T가 설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서 교차 운행으로 세워보겠다. 이게 저의 계획입니다. 요 다음부터는 짧게, 저 빨리 말이 길대요. 짧게. 자, 그래서 GTX-T 계획은 대신 이건 오래 걸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래서 더 큰 이 서운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GTX-X역이 D역이 서도록 제가 할 테니까 그거는 그 계획을 임기 내에만 완성시키면 그거는 100점이에요. 그죠?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대신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GTX-T는 어차피 28년, 30년 돼야 들어오는 거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꿈을 갖고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아, 그건 아니죠. 대신 25년 착공은 2호선 연장 그리고 서운역 요걸 해링턴역 이쪽으로 아니 해링턴 아파트 이쪽으로 할지 저쪽으로 할지 이런 분들 근데 아마 봉오대로 지하로 가야 되는 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여러분 아시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 다음 두 번째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주차 용적률 아까 1.14고 주차를 늘려줄 수 있냐 했는데 지금 옆에 건너편에 현대아파트도 똑같은 주차 문제 갖고 있거든요. 저는 주차 뭐 여러분이 돈 내서 땅 사서 주차장 만드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공영 주차장으로 내 부담 없이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제가 이거를 그냥 해줄 수 있는 인천의 재정이나 계양구청의 재정은 없다. 계양구청이 제일 가난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돈을 최대한 특별 고비금 끌어오겠지만 그건 끌어와서 돈을 보여주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뭐 있지도 않은 돈 막 풀어주겠다 저는 그런 거짓말 하기 싫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돈 끌어다가 주차장 만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제가 앞으로 일을 맡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25년 착공한다 그랬잖아요. 봉오대로 12차선이거든요. 요 지하에다가 지하철 지나가는 그 옆에다가 지하를 파는 김에 같이 파서 우리 지하 주차장 만들자. 이거 서울의 강동과 천호역 사이에 거기도 그 강동대로 천호대로가 굉장히 넓으니까 그 지하를 서울시 돈으로 지하 공간을 파서 공영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아주 저렴한 주차비 내고 쓰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하는 거 우리 못합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내가 지금 해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방안이 있으니 그런 가능성을 놓고 추진을 해보자. 그리고 저는 그럴 때 누구를 좀 가서 팔을 비틀고 싶으냐면 이마트. 왜냐면 이마트 전철역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도 이마트 지하 아마 출입구 놀라고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지하 주차장 공사비 좀 내놔라. 왜냐면 현대아파트 주차장은 60억 든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한 몇십억 좀 내놔라. 그 다음 그다음 우리 구청에서도 좀 돈 좀 내고 저도 주차장 특별회계 국토교통부에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영 주차장 만들 때는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 돈을 최대한 끌어다가 여러분의 부담은 가급적 없이 여러분 손 안 대고 우리 봉오대로 지하철 뚫을 때 지하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해보는 방안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저의 아이디어는 그거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침수지대 공장지대 어떻게 할 거냐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요 서강교회 저 안쪽으로 건너편에 보면 가나안교회 안쪽으로 보면 막 40년 된 정말 오래된 빌라들 있고 그 안쪽으로 가면 공장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들 제가 다 맨발로 두 발로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미 거의 다 물류 창고형 또는 간의 부업형 그냥 전선 끼우는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지 그냥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 미래가 있는 유망한 산업들은 이미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준공업 지역을 이미 유정복 시장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풀려고 합니다. 이 준공업 지역을 풀면요 준주거 지역으로 이게 바꾸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은 2종 같으면 5층까지 지을 수 있고 1층이면 한 10층 지을 수 있는데 준주거 지역이면은 25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은 효성 해링통만 지금 멀리서 보면 여기만 우뚝 현대적인 빌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변도 개발할 때 그쪽 공업지구도 개발하면서 개발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옵니다. 그러면 상습 침수에 대한 해결 방안 이것은 국가에 대해서 특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끌고 와가지고 우리 침수 지역, 그리고 낡은 공장 지역 해결하게끔 나라 돈 끌어다가 하자. 이 명분을 그렇게 세우자. 그래서 제가 종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던 게 그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거는 전공 분야니까. 자,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참, 이게, 복합몰이 완공될 때 교통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어차피 지하철 뚫어서 해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고요. 여러분이 체육공원, 풋살장, 뭐 이런 거 추가 확보하는데, 아까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뭐 풀살장, 족구장에 지붕 씌우는 거 많이들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거는 임시로 필요하면 돈 끌어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아까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전용 병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국내 최초로 사교육비 경감 시범 지구를 우리 계양에 만들자라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랑 이미 협의를 마쳐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교육비 경감 여기 지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다 받아쓰기 만점 받아오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수학 포기하는 애들 생기고 공부에 흥미 없는 애들 생기잖아요. 근데 사교육 학원에 안 보내면 학교에서는 여기를 책임을 못 져줘요.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 AI가 발달되면 아이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게 뭔지를 컴퓨터가 다 판단을 해주고 그게 맞게끔 이게 다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켜주고, 인공지능 학습으로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아이들에게 충분히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이런 교사들을 투입하면요, 아이들이 개인별 진도에 맞게, 수준에 맞게 공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라고 합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도지사 할 때 제가 이미 이걸 해가지고 전국에서 이걸 모범으로 본따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AI까지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넓은 땅에다가 그런 교육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넣어서, 우리 여기 효성 해리통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거의 어린이집 차 다니듯이 해가지고 학습 지원 센터를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럼 거기에다가는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위한 수학 아카데미, 그래서 수학을 게임이나 드라마나 아니면 유튜버나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물론이고 저기 이천수가 살고 있는 청라에서도 아이들이 이쪽으로 원정 학습을 오게끔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거기에다가 각 진로 체험, 요즘 아이들이 꿈이 뭐니? 그럼 좀 유튜버고 축구선수라 그러지. 응? 그리고 뭐 아이돌이 되겠다 그러지. 꿈이 없는 애들이. 근데 그거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꿈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자극, 좋은 체험, 이거를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좋은데, 우리가 뭐 스카이캐슬처럼 아이들한테만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맞벌이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얼마나 요즘 살기 빡빡합니까? 그리고 아이들 교육제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부모가 아이들 거 공부 다 못하면 쫓아가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진로체험, 아이들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이천수 선수처럼 월드컵 스타들도 주말마다 강의를 열고 함께 공도 차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주도 학습센터고요, 공공 스터디 카페고 체험 학습센터예요. 이런 거를 이 넓은 100만 평이 넘는 계양 신도시와의 서운 파크에다가 그런 걸 만들자. 거기에다가 아동 전용 병원 있죠. 지금 소아과 의사들이 아이들을 적게 나니까 돈이 안 돼서 지금 다 폐업을 하고 있어요. 수가도 올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걸 흩어져서 하면 어차피 규모가 안 돼서 의사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들어요. 여기 넓은 땅에다가 앞으로 바이오 연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아 전문 병원 센터,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 서울역에 있는 소아병원처럼, 우리 이거 인천과 수도권에 소아 전문 병원을 유치하고 산부인과 아니면 우리 산후조리센터 이런 거 만들면 앞으로 우리 출산율 높아지고, 우리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아프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는 사실 지금 소아 청소년 전문 정신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목표가 없는 애들, 발달 장애 아이들, 학교 가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 이런 거를 지금 교육부랑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가서 그 지원 팀장 했었고요. 남편은 안 도와주고 가서 문재인 교육부 장관. 왜냐하면 아이들은 정치가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센터들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쓰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계양 신도시와 이 서원파크에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은 게 어쩌면 거꾸로 기회일 수도 있다. 왜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선착순 뛰다가 뒤로 돌아가 타면 꼴찌가 가장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 어찌 보면 25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5년 전 모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리고 현재의 지역 주민들이 가장 목마르고 아쉬운 부분을 집어넣자. 저기 계양 신도시 서원파크 앞으로 만들 때요, LH가 자기네 돈벌이만 하는 걸로 못하게 할 겁니다.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왜냐하면 LH는 국토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고요.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사실상 국토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3개월 전까지 국토부 장관을 하다가 국토부 장관을 못해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LH, 국토부, 그다음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니까 이 협조 관계를 맺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주신 6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미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장래의 계획일 뿐이긴 하지만 제가 이미 구상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저의 입찰 제안서 여러분이 평가 점수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원 후보님께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도시 해가지고 이렇게 공약률 1위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수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해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제가 서울 양천구에서 국회의원 3선 했잖아요. 제주도지사 2번 했고 국토부 장관 2년 했잖아요. 저는 그때 의원 때 공약, 도지사 때 공약, 국토부 장관 때 매년 업무 계획 보고 있잖아요. 국민은. 저는 이행 못하고 그냥 포기하거나 헛 공약으로 간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자, 시간이 저희가 19시부터 20시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이제 한 15분 남은 시간은 여기 계신 이제 주민 여러분들의 질문이 계시면 바로 이제 후보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네, 혹시 질문, 네. 제가 서원교에서 BRT 도로 사이에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차가 엄청나게 밀려요. 그래서 요 구간을 어떻게든지 해소해야 되겠다. 저는 뭐 아침에 출퇴근 안 씁니다만은 애들 그 학교 유치원 가고 할 때 보면은 한 9시쯤 제가 나가는데 그때도 요 서원교에서부터 이제 BRT 도로까지 차가 완전히 꽉 매여 있다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요쪽에 여기 저 인광거대하고 저쪽에 저 까치공원 쪽에 요쪽에 교통망을 어떻게 그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있으신가 좀 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질문을 쓰고요. 네, 그거는 이미 제가 그 여러분 가정으로 배달된 선고 공보물에도 한 줄 써놨고 현수막도 붙여놨는데요. 보니까 지금 이 서운교 넘어가면서 이 서강교에 넘어가고 하는 이쪽에 갑자기 도로폭이 너무 좁아요, 그죠? 이 앞에 이 부분은 제가 이 선거가 끝나고 제가 만약에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예산 끌어다가 이게 상습 정체 구간 해소 특별 예산이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몇 천억씩 1년에 잡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문제인데요. 그거 끌고 올게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 주민분? 예. 여기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좀 그 간단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원희룡 후보님이 당선되라고 진짜 의심 하나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은 우리 헤이든 토론으로 이사 오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는 동양동 해무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도 과연 김포 전철이 지하철 들어오는 거냐 주민들이 못 믿겠다 그러셔가지고 지하철 아무튼 주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일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내 이사 안 가겠다. 그쪽에 약속을 시켰으니까 동양동 지하철 확정시키고 나서 그 다음 검토할게요. 근데 집은 여기가 훨씬 좋네요. 그리고 여기 발전 가능성이 더 커. 자, 또 다른 질문 계신 주민분? 뭐 아무 질문이나. 네. 그 토론회 보니까 우리 원희룡 후보님께서 저 계양 지역에 낙후된 지역이 계양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계산 삼거리에서 제가 한 30년 살고 있는데요. 사만 아파트니 뭐 극동 아파트니 이런 데 많이 그 저층서부터 그런 걸 보니까 잘하시고 있습니다. 뭐 공약이라는 건 공약이 아니고 공정과 상식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시고요. 우리 동주민께서 오신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서 나오시는데 그 주거 지역을 동양동으로 보신 건 잘하신 거고요. 조금 25년 동안의 어떤 변화를 한번 좀 주시길 확실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02년에 우리 월드컵 희망을 주신 이천수 선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지역 발전 좀 해주셔 주십시오. 예. 대한민국. 자, 또 다른 질문 계신 주민분 제 목표는 계시면 네. 지금 청라 가서 살거든요. 쌍둥이 교육 때문에. 빨리 교육해서 빨리 효성 힐링턴으로 이사 오게 하는 게 목표. 자, 또 다른 질문 계신 주민분? 예,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예. 없으시면 마치시죠. 아,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아니 또 아마 뭐 TV 토론처럼 아쉬워서 그래. 8분에 끊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또 그 다음 또 토론 오실 그 정당도 있고 하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항에 온 다음에 이천수 선수랑 같이 사실 두 발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TV 토론할 때 야 아파트 이름 외워왔냐 그러는데 그 외워서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관심이고 저는 그걸 잊어먹으려고 해도 잊어먹을 수 없는 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에다가 질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보내서 답변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사 간 집 또 거기에서 막 비가 새 가지고 애 먹었던데 그런 동네 이름 잊어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는 관심과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천수 선수 계산 2동에 극동 아파트 2동 107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87년에 가서 고려대학교 축구 선수로 갈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왔는데 그때 87년에 살던 집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극동 아파트 이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삼환, 영동 쫙 있는 거 왜냐면 그 옆에 살던 아줌마들
그 아들 딸들하고 어릴 때 같이 공차고 놀았으니까 그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 여러분들과 두 발로 찾아다니는 게 주민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체험하고 관심을 쏟는다, 그런 자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산 시간이 짧긴 하지만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공약을 드렸던 것을 다 완성하기까지는 저는 동양동도 안 떠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반드시 승리하겠지만 계양의 마지막 지역구로 생각하고 저의 개인적인 가정생활, 저의 정치생활, 저의 종교생활, 저의 사회 인맥 전부 계양구에 뿌리 박고 앞으로 제 평생토록 여기에서 뻗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계양의 원희룡이 온 게 계양에게도 기회였고 원희룡에게도 기회였다, 이런 소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정직하게 하겠고,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결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 보고 확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들으셨지만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양이 어렵다고 해서 피하지 않았듯이 어려운 일 피하지 않습니다. 대가리 받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거고, 결과를 만들어내게 나는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께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 대표를 만나든지 이렇게 찾아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기관을 방문하든지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선거 때 무슨 말인지를 못하냐, 그놈이 그놈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종자가 다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놈과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두 딸을 키우면서 가르쳤던 것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인정받고 역할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라야 공정한 사회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고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 아이들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고, 제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제가 정직하고 열심히 하고 결과를 만들 때 저에게도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바로 이곳 계양 그리고 우리 효성 주민들과의 만남과 앞으로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진실이 되고 그것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계양을 만드는 게 저희 꿈이고, 그게 제가 계양에 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저랑 친하게 지내서 여러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를 선택하셔서 마음껏 부려 먹으십시오. 공짜입니다. 뒷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뒤로 와서 10,000원씩 20,000원씩 후원해도 제 뒷돈 안 받습니다. 걱정 마시고, 국회의원은요 선거 때 뽑아놓고 모시고 눈치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만들면 여러분 보일러공 불러서 보일러 수리시키듯이 여러분 지역 불편한 거 국회의원 불러다가 일 있으면 불러다가 시키는 거예요. 원희룡 여러분 선택하셔서 마음껏 써 먹으십시오. 자, 시간이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님 연설이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라 지금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계양구에 대한 발전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심도 있게 또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저희 아파트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원희룡 후보님과 그리고 이천수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진 찍으러는 다시 올게요. 우리 아빠. 꼭 계세요.
당선. 사실은 뭐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조금 또 기회가 되면 시간 때문에 지금 다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8시부터 연설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힘내세요. 대표님께 인사를 드리고 와야죠. 홍보 좀 많이 해. 가서. 파이팅! 예, 아쉽지만 물러가겠습니다. 따로 또 뵙겠습니다. 꼭 박수하고 싶은 분이 있대요. 그런데요, 우리 국민의 뭐 선거운동은 왜 이래? 아니, 저 벚꽃 있잖아요, 벚꽃. 어디 갔나? 어두워서. 네, 감사합니다. 벚꽃길에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 다 논다고. 벚꽃길에 자, 일단 물러갈게요. 건강하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잘 커요. 연예인 응원합니다. 무조건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또 봬요. 네, 화이팅입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매도. 신한증권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날씨도 더운데 추운데 빨리 이제 집에 들어갑시다. 빨리 들어가요, 추운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내가 빨간색 부터 한거 왔잖아. 네. 자, 근데 기분 좋으시죠? 원희정 후보님이 좋으시죠? 아이고, 근데 이 약속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잠이 안 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 아이, 그럼요. 일할 수 있는 게 또 행복이니까. 그죠? 투표날 어디 가서 사전 투표하고 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걱정해요. 아, 예.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